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성희롱이 문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성희롱이 문제되었다면서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이 뭐고 성희롱은 뭔지 한번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 그 다음에 굴욕감, 이런 거를 주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성폭력 범위 안에 성희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희롱을 하면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학교 폭력으로 그럼 오늘의 주제인 성희롱이 문제되었다면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뭐 성희롱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적인 대화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억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억울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과 평소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피해 관련 학생과 서로 비슷한 정도의 성적인 말을 했을 뿐이라는 점, 즉 더 지나치게 나아가서 뭐 정말 심한 성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정도로 성적인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 역시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이 평소 서로 성적인 대화를 스스럼 없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이 보낸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 관련 학생이 성적인 말을 유도하거나 먼저 꺼냈다는 점. 이런 거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억울한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서로 어느 정도의 성적인 얘기를 했을 때 말하는 거고, 뭐 성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한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말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문제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뭐 다퉈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성적인 얘기 주고받았다. 오히려 피해 관련 학생도 성적인 얘기를 유도했다. 그리고 비슷한 정도다. 당연히 가해 관련 학생이 뭐 정도로 치면은 10에 가까운 뭐 1에서부터 10이라고 치면 뭐 9, 10 2단계의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 관련 학생은 1, 2 2단계의 성적인 말을 했으면 당연히 그게 안 맞겠죠. 그러면 이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뭐 1, 2 가해 관련 학생도 1, 2 피해 관련 학생도 1, 2 뭐 이 정도 서로 비슷비슷하게 주고받았으면은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발언을 실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학생이죠. 이제 가해 학생이 되니까 성희롱적 발언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반성문, 사과 편지,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하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한편 학교 폭력 대책심의회 즉 학폭에 출석해가지고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3호 이하의 원하는 결과, 3호 이하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4호 이상인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3호 이하인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므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성희롱이 문제된 경우 성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관련 학생, 즉 피해 학생의 얘기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히 성희롱과 같은 성사안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경우뿐만 아니라 억울하지 않은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집니다. 뭐 저도 지금에 보면은 뭐
뭐 가해 관련 학생 대리도 하고 피해 관련 학생 대리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소속도 돼 있고 위원장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자료들이 쭉 올라오면 초기 대응을 정말 이제 잘 처리하고 잘 준비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성희롱도 성폭력의 범위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사안으로 분류합니다. 성사안으로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조치받게 되거나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성사안, 즉 성희롱 이런 성사안이 문제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한 게 단 뭐 올해 막 그러니까 뭐 2024년부터 활동하셨다,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이전에 이력을 보셔서 지금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020년부터 시작돼서 2020년부터 쭉 이렇게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신 변호사님이신지 좀 그런 거 확인하셔서, 그래야지 이제 구력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꼭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블로그에 상담 예약 클릭해 보시면 여기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